10월 16일 정전 시작입니다. 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이 날씨로 인해서 일단 작전을 연기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날씨를 핑계로 정치적인 입김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겠죠. 사우디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그래서 아직 당장에 확전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상 내전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또 좀 봉합시키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러한 상황이 조금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인지 협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네, 전쟁이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이 화를 좀 풀었으니까 이제 인재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종전 이슈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입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전쟁이 좀 길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상군을 몰고 들어가는, 뭐 중앙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액션만 취해주는 게 두 번째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전쟁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전쟁이 확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벌써 8일 됐거든요. 지금 사망자가 4천만 명임, 4천 명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면은 어떤 식의 또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핵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이 붙어버리면은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핵 전쟁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도 또 시장에서 부담감이 되고요. 특히 유가가 가장 중요하죠.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지정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은 산유국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겠죠. 이래 되면은 블룸버그에서 이란 참전하면은 국제유가가 15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간 적 거의 없어요. 그냥 100달러 넘어가더라도 한 1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2008년도에 무려 15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때는 중국이 미친 듯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죠. 이때 막 중국 베이징 올림픽 하고요. 중국 이제 엄청나게 성장률 막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올라가다가 뭐 터졌습니까? 거품이 제일 고점에서 터졌죠. 금융이 터지면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네, 계속적으로 100달러,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또 100달러까지 넘어간 거예요. 120달러 이상으로. 그러니까 유가는 웬만해서 100달러를 안 넘어요. 안 넘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확대가 돼서 150달러 간다. 지금 80달러인데, 80달러 중후반인데, 네, 개박살나는 겁니다. 그냥 개박살나는 겁니다.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개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정치적인 아까 입장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전쟁이 종료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채 팔아야지. 미국 지금 돈 없잖아요. 국채 찍어내야지. 리스크 확대해가지고, 네,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안전자산 자금을 사게 만드는 게 미국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네, 그래서 전쟁이 확대되는 거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은, 우선 확대되면은 개박살 난다, 전 세계 경제는. 그 대신에 이란 이안이 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황 보셨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이스라엘 선택이 아니죠. 미국의 선택이 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유가라든가 최근에 이 제가 어제 많이 말씀드렸죠. 금값이 많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금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채권, 네,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사면은 이자를 줘.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줍니다. 근데 금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금이 올랐다는 거는 이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사우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해가지고 합의를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늘 중립이었습니다. 중립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건지도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들이 제 생각에는 바이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친환경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이 대선 공약부터 민 게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유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입지가, 네. 왜냐하면 친환경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절히 유가랑 조절을 하게 되면서 유가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중동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뭐든지 산업의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대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런 일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니까 전쟁이 두 군데나 발생했어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은, 네,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리스크가 악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남아 있는데, 다행스럽게 뭐 올러라든가 하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비둘기파 발언을 했습니다. 지표를 보고 결정하자라고 발언했고, 파월 연준 의장이, 네, 토론에 참석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네, 목요일 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국에 어제 제가 12시에 올려드렸는데, 중국의 이 장처은행에 대한, 네, 뱅크런, 지금 이게 돈 찾아가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빼버려서 요새 뱅크런이 정말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젊은 층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버튼 몇 개 누르면 나가잖아.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지금. 핸드폰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헝다그룹의 이 파산 리스크가 은행과 금융까지 녹아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새마을금고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GS건설 흔들리니까 이 은행 금융주들이 같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네, PF 대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은행과 건설업은 이 한 몸이다. 좀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고, 기간 산업 하는 데는 한 몸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많이 끌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좀 쉽지 않다는 점들. 다만 금융들은 외국인들 비중이 높잖아요. 뻘짓을 못해. 네, 막 나쁜 짓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에, 네, 이 뉴욕 증시인데 뭐 그냥 또이 했습니다. 또이. 일날 일리만 정말 초강세가 나왔죠. 노브노디스크랑 초강세가 나왔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초반에 올랐다가 전년 터지자마자 그냥 쭉 떨어지면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테슬라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전기차 돈 많아야 사는 거거든요. 전기차 돈 많아야서요. 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둔화될 수 있네, 뭐 내년부터 경기 침체는, 이런 리스크들이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섣불리 전기차를 비싼 전기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은, 네, 대성하이텍, 빅텍 요 두 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지상 투입하면 두 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뉴스 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우 투입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란 참여, 뭐 헤즈볼라 참여 이런 순간, 네, 이 두 종목 사면 됩니다. 대성하이텍, 빅텍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관련된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 근 관련 테마주 엘컴테만 보시면 돼요. 대장주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 이제 정유 관련 테마주 흥고석유가 대장이잖아요. 엘컴텍이 대장이고 자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어려우면은 채권 추심도 안 됩니다. 그냥 파산 때려버려요. 우리도 못 받은 돈 많아요 지금. 그냥 만세 불러버려. 아 배째 나 감옥 들어갈래. 이렇게 해버립니다. 네 경기가 정말 깨져버리면은 그 채권 추심도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경기 안 좋아지면은 뭐 이제 부실 기업들 많이 망하고 그런 기업들에게 채권을 받는 기업들이 좀 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아니다.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야지 이게 산업 이게 이 채권 추심 산업도 올라가는 건데 다 망가져 버리면은 돈을 못 받는다니까요. 만세를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근 관련 테마주, 채권 관련 테마주는 진짜 완전 경기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말에 백화점 가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백화점에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사면 됩니다. 두 개를. 네, 이거 농담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카카오가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가 낮추는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카카오를 가진 투자자들이 얼마인지 아시나? 200만 명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에서 가진 투자자들이 300만 명이에요. 이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가진 사람들이. 예. 뭐 많이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1000% 오른 종목들이 에코프로 하나가 아니잖아요. 매년 나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좋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무조건 올라가면 팔고 테마주 위주의 매매해야 된다. 가치주, 성장주, 수익주 절대 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요. 차라리 나 성장주 투자했고 미쳤습니까? 외국 주식 하세요. 왜 우리나라 주식 하는 거야? 그래서 쉽지 않은 우리나라 주식은 테마주가 가장 베스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워트 공모청약 꼭 하셔야 된다. 반도체 최근에 좋아요. 공모청약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장난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